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번 주 너무 더웠죠? 이번 주 낮 기온이 6월인데 3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반가웠고요. 파키포디움 중 일부는 이렇게 비를 좀 맞췄습니다. 비가 오길래 옥상 아이들 비 맞추려고 밖에 일부 정도는 좀 내놓고 또 비 맞추면 안 되는 아이들은 안으로 좀 들여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발견했는데 이렇게 비스피노숨이 꽃을 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키포디움 비스피노숨과 서큘런텀의 꽃도 소개하고 이 두 종의 비슷한 점과 차이도 좀 비교해보고 소개해보려고 하고요. 밖에는 비가 와서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 검은 배경에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가 비스피노숨이고요. 이 아이가 서큘런텀이에요. 요것도 비스피노숨이고 파키포디움의 꽃은 대부분 노랑이고 일부가 미색이나 흰색 꽃을 피우고요. 또 인조리 같은 꽃은 붉은색 꽃을 피우는데요. 파키포디움 꽃들은 좀 화사하게 피는 편인데 요 두 종은 좀 이렇게 야생화 같은 꽃을 피워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건데 그락시얼리어스 파종했던 거예요. 영상 옆에 띄울게요. 이렇게 유며들이 꽃을 많이 피고 파키포디움 많이 폈는데 오늘 막 정작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고 왔거든요. 애석하게도 저녁 되니까 이렇게 꽃이 졌어요. 우선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화사해요. 파키포디움의 일반 꽃은. 근데 요것은 볼까요? 이렇게 아주 순수한 들꽃 같은 꽃을 피죠. 꽃의 크기도 좀 일반 파키포디움보다 작은 편에 속하고요. 이 그락실리어스도 작은 편인데 요거는 더 작죠. 파키포디움은 이렇게 꽃잎이 떨어질 때도 그대로 떨어져요. 시들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편이고요. 요 두 아이를 비교할 건데요. 지금 피어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비스피노숨 같은 경우는 꽃이 아주 작아서 한 송이 피면 거의 눈에 안 띄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핀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두 송이씩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꽃이 펴요. 지난번에 그락실리어스 보여줬을 때 한 이 가지 끝에서 한 10송이까지도 폈죠. 이것도 비스피노숨인데 이렇게 한 가지에서 5송이가 이렇게 불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에서 완전히 재배하는 경우 아니면 온도나 이런 거 다 맞춰주지 못해서 보통 이렇게 2송이씩 이렇게 부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좀 운이 좋게 5송이가 부풀었는데요. 요것도 비스피노숨이고요. 이렇게 연한 핑크도 있지만 요 안이 좀 더 짙은 것도 있어요. 저는 좀 짙은 거를 원했는데 요 두 개 다 좀 연핑크로 피는 편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펴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피는 반면에 이 서큘런텀은 요 뒤에 꽃의 목구멍이 좀 이게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잎이 좀 길게 바람개비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펴요. 요 안에가 더 짙은 게 있고 요 꽃잎이 짙은 핑크인 것도 있어요. 드물게는요. 지금 비스피노숨처럼 여리여리한 거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진하게 피길 바랬는데 진하게 피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파키포디움 중에서 서큘런텀이나 이 비스피노숨은 중형종에 속해요. 그래서 이 키는 1.5m에서 2.5m 이렇게 야생에서는 아주 크게 자라요.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는 키를 일부러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못 자라고 예쁘지 않으니까 거의 이렇게 야생종인 경우는 유지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지름이 이게 한 15cm는 넘고요. 20cm는 좀 안 돼요. 이게 한 지름이 한 30cm 정도까지도 자라요. 요것도 이렇게 옆에 보면 15cm 정도 될까요?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파키포디움은 우리가 보는 코덱스가 줄기분이에요. 보통 궤근 식물이다 그러는데 보통 궤근이라는 것은 뿌리 식물을 궤근이라 그러지만 궤근 식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편리를 위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또 궤근 식물로 부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궤근 식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생이에요. 그래서 이 몸통의 차이는 서큘런텀이 밝고 비스피너스이 어두운 건 아니고요. 둘의 이 궤근의 차이는 없어요. 잎의 차이도 크지는 않아요. 살짝 차이는 나요. 차이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거는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잎맥도 좀 크고 약간 뒤로 말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종으로 그리콘스가 있어요. 그리콘스도 요거와 비슷한 잎의 느낌이고요. 저도 그리콘스를 실제로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서큘런텀보다 잎이 약간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 사진상으로 비교해서 구분해 달라 그러면 이게 환경에 따라 또 요것도 말려서 자랄 수 있어서 정확하게는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요거 약간 잎맥이 약간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꽃이에요. 그래서 비스피노숨을 구하고 싶다거나 이 서큘런텀을 구하고 싶거나 그럴 경우는 이 몸통이나 줄기를 보고 구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꽃이 핀 걸 확인하고 구하면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비스피노숨이 2개잖아요. 요것도 야생이에요. 작아도요. 그래서 야생이 2개고 서큘런텀이 실생인데요. 비스피노숨을 제가 직구로 구입했고 또 요거는 제가 야생을 농원에서 구입한 건데 요게 서큘런텀이라고 구입했는데 보니까 얘도 꽃을 보고 나니까 바로 이 아이랑 같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큘런텀을 구입한 건데요. 실생으로. 화경의 차이가 여기가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돼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길어요. 자세히 관찰하면 요 꽃이 뭉툭하고 얘는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꽃봉오리 상태에서는 좀 구입을 할 수는 있고 완벽하게 구입한다면 꽃을 보고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이런 파키포디움은 꽃꽂이는 가능한데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심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뿌리를 내려도 이런 코덱스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꽃꽂이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또 요 아이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고요. 성장을 멈춘 상태. 그래서 구입을 맨 처음에 하면 유통되는 동안 성장을 못해서 이렇게 붉은색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구입할 때는 전체가 이런 갈색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뿌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색깔이에요. 구입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반질반질해서 요 색이어서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자라면서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하얘지니까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뿌려놓을게요. 뿌리니까 좀 이쁘긴 하죠, 색깔이. 비스피노숨이 요거는 요런 색깔이죠. 똑같은 야생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르게 생겼듯이 얘네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인 게 좀 더 모양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반 파키포디움들은 요게 줄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애매해요. 요게 줄기인 듯 뿌리인 듯한 아이예요. 줄기 반 뿌리 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면 자생지에서는 요게 반은 지상으로 올라가 있고요. 밑에 반은 또 땅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요만큼만 나와 있거든요. 뿌리에 가까운데 약간 줄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궤근식물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자생지에선 얘가 막 이렇게 길게 자라는데 파종해서 키운다든지 어린 멸을 구입했을 때는 줄기를 잘라줘요. 줄기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는 것도 멋스러운데 그거는 코덱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길게 늘려뜨리는 게 좋고요. 얘는 제가 벌브 상태를 구입한 거라 그랬잖아요. 벌브 상태를 구입해서 줄기가 났는데 계속 줄기를 한번 쳐냈어요. 쳐내서 이렇게 화병처럼 되게 올 여름 지나서 요 꽃들이 지고 나면 요 가지 끝을 좀 이렇게 전체 이만큼 자르면 안 되고 가지 이미 줄기 분지됐잖아요. 분지되기 전 요렇게 요 부분을 좀 잘라낼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키울 거고요. 유묘 때는 줄기를 자꾸 잘라서 이 코덱스를 좀 키우지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말고 얘가 이렇게 아마 구글에 보면 이 줄기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란 거 있을 거예요. 늘어져서 멋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줄기를 더 키워도 돼요. 근데 좀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코덱스를 감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요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안에 보면 뭉툭하게 생겼죠.
저는 교배종을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교배시킨 게 새로운 종을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운 종이 확립되려면은 그 교배종이 다시 씨앗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종류가 나와야 돼요. 교배종인 경우는 피가 막 섞인 상태라 교배종끼리 교배했을 때 똑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교배종은 왠지 문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 서큘럼 트름은 2개가 아니라서 교배시킬 거고요. 또 요 아이는 요거 피면 요 둘이 교배시켜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수정을 시켜볼 거고요. 통이 요거는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깊어요. 그래도 다른 파키보다 깊지는 않죠. 이렇게 묻혀서, 요거는 이렇게 깊죠. 보면 비스피너스보다 더 깊어서 지금 2분 말고 제가 지금 옥상에 놔두고 왔어요. 다른 애들 요즘 수정시키느라고. 이걸 깊이 카메라 녹 빼고 아주 깊이 찔러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요거 꽃잎을 찢어서 이렇게 수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씨앗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아이들 감상하는 게 목표라 굳이 꽃잎을 찢어서까지 수정시키는 생각은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붓이 작아서 수정이 안 되면 말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수정은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는 제가 씨앗이 생겼다면 영상이 올라갈 거고, 씨앗이 생기지 않았다면 영상이 안 올라가겠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재배한다면 특히 비 맞추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재배한다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비 맞추면 위험해요. 그래서 비는 웬만하면 맞추지 않는 것이 좋고, 맞추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맞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훅 가요.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들 잃지 않게 무더운 여름 되면서는 조금 약간 줄여서, 아직 성장기니까 많이 줄이면 너무 몸통 수축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줄이고요. 여름에는 고도가 높아서 웃자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시 있죠. 보면 가시가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잖아요. 요건 웃자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지금 가시가 떨어져서 탈락돼서 그런데 이렇게 좀 느슨하죠. 이 부분은 웃자란가요. 근데 실내에서 재배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고 좀 가시와 가시 간격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좀 여름에는 간수 간격을 좀 넓힌다든지 물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웃자라지 않게, 이런 식물의 매력은 뭐냐면 웃자라지 않고 통통하고 단단하게 커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 조절을 하면 건강하게 여름 날 것이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네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